뭐라고요? 한국에서 온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된다고요? 처음엔 그냥 엄마의 남자친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 정말 몰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16살 소녀 클로이예요. 겉으론 평화로운 곳이지만 제 마음은 늘 추웠어요. 친구는 없고 외모 때문에 놀림받고 엄마는 항상 바빴고 무엇보다도 아빠라는 단어가 제 인생엔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클로이, 오늘 저녁 소개할 사람이 있어.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맨체스터 외곽의 작은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의 모습까지. 엄마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라고 말했을 때 평소처럼 엄마의 동료나 친구를 기대했죠. 하지만 김성호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안녕, 클로이. 만나서 반가워. 한국식 발음이 묻어나는 영어였어요. 살짝 어색하지만 정중한 인사.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엄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설렘과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성호는 내가 일하는 회사의 국제부서에서 온 사람이야. 우리가 좀 가까워졌어. 엄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워졌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16년 동안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 삶에 들어온 이 낯선 사람은 대체 누구죠? 숙제가 있어요. 저는 무례하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방은 한국 문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BTS 포스터, 한국 드라마 DVD, 심지어 한글 공부 노트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을 사랑했죠. 하지만 한국인이 제 새아빠가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이랑 진지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미 6개월째 만나고 있어. 성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6개월이라니. 엄마가 이렇게 큰 비밀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호 아저씨가 다시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엔 한국 음식을 직접 해주겠다며 장바구니를 들고 왔죠. 엄마는 신이 나서 부엌에서 김성호 아저씨를 도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테이블에는 불고기, 김치, 잡채,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국 음식점에서만 먹던 음식들이 우리 집 식탁에 있다니.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맛있게 먹어요. 김성호 아저씨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새아빠로 받아들여야 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며칠 후 엄마가 비장한 표정으로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클로이, 할 얘기가 있어. 성호가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어. 다음 달부터. 그리고 우리 결혼할 거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엄마,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클로이, 엄마가 경솔하게 결정한 것 같니? 성호는 진심이야. 그리고 엄마도 오랜만에 행복해. 엄마의 마지막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엄마는 늘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이제 엄마의 행복을 위한 시간이었나 봐요. 그날 밤 창문으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김성호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될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이사온 첫날, 저는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어요. 도망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신발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된 거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김성호 아저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 다 제가 온 것을 알아챘지만 김성호 아저씨는 특별히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달라진 집안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어딘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복도에서는 한국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두었던 BTS 앨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앨범. 소우주 트랙이 정말 좋더라. 너도 그 곡 좋아해? 순간 당황했어요. 제 물건을 함부로 만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제 관심사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소우주가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랙이었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먹는 첫 식사였어요. 김성호 아저씨는 대화를 주도하려 하지 않았죠. 강요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음식을 담아주고 가끔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클로이, 성호 씨가 오늘 내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찾았대. 예전에 네가 태권도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 엄마의 말에 놀라 김성호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지? 몇 달 전 엄마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다니. 관심 있으면 주말에 한번 둘러볼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니에요. 김성호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김성호 아저씨가 혼자 태권도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연하고 힘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몰래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죠. 아저씨는 제가 태권도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 직접 가르쳐 주려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김성호 아저씨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아침이었죠. 밥, 된장국, 몇 가지 반찬들. 안녕, 클로이. 잘 잤어? 그의 말투는 항상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네. 어젯밤에 마당에서 뭐 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봤구나. 태권도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야. 태권도.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솔직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관심 있으면 기본 동작부터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원할 때. 그 순간 처음으로 김성호 아저씨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제 방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책상 위에 작은 한국 전통 인형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또 포스트잇. 이건 소녀 인형이야. 내 어머니가 주신 건데 내게 주고 싶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인형을 들어보니 정교한 한복 디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오래되고 소중한 물건 같았어요. 이런 걸 저에게 준다고?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용기를 내어 김성호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인형.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김성호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그 인형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 정말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처음으로 호기심을 느꼈어요. 김성호 아저씨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랐던 그의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신 민담,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웠던 순간까지.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 진짜 같은 한국의 모습이었죠. 주말 김성호 아저씨는 약속대로 저를 태권도 도장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도장 관장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존경받는 사범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김성호 아저씨의 다른 면을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클로이,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인내, 존중,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지. 도장에서 나오며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잠시 공원에 들렀습니다. 김성호 아저씨가 벤치에 앉자 저도 따라 앉았어요. 클로이, 내가 갑자기 너희 삶에 들어와서 미안해. 어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너희 가족이 되고 싶어. 그의 솔직한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제가 말하자 김성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천천히 알아가자.
다음 날 학교에서 제 친구 에밀리가 물었어요. 너네 새아빠랑은 어때? 아직 새아빠는 아니야.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죠. 김성호 아저씨는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그날 저녁 김성호 아저씨는 제 방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놓고 갔어요. 열어보니 한국어로 된 메모와 함께 작은 태권도 도복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모를 구글 번역기로 해석했어요. 네가 원한다면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첫 걸음은 항상 가장 어려워. 그 순간 알았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그의 따뜻함이 조금씩 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김성호 아저씨의 결혼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작고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해요. 엄마는 화사한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고 김성호 아저씨도 전통 한복 차림이었죠. 저도 작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우와, 클로이. 네가 한복을 입다니. 엄마의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이런 옷을 입은 내가? 결혼식 후 우리 집은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항상 김치와 된장 냄새가 났고 거실에는 한국 전통 장식품들이 늘어났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제가 실제로 한국식 가정에서 살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야. 네가 좋아할 거야. 김성호 아저씨가 부엌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변화가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집이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은 느낌이었죠. 젓가락 좀 건네줄래? 식사 시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젓가락질이 능숙해졌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 점점 낯선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어. 학교에서는 더 심각했어요. 제 친구들이 SNS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얘네 새아빠 한국인이라며 크크. 이제 K-팝 스타 오빠랑 결혼할 수 있겠다 크크.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하며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놀리기도 했죠. 그만해. 웃긴 것 같아? 결국 하나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네가 항상 한국 좋아한다며? 이제 진짜 한국인 아빠 생겼으니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 정체성, 제 가족의 문제였으니까. 집에 돌아와 방문을 쾅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인 새아빠가 생긴 아이로 놀림받고 집에서는 점점 낯설어지는 문화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이? 괜찮아? 김성호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성호 아저씨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문 앞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힘들 때는 혼자 있어도 돼. 하지만 네가 준비되면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그의 방식이 점점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컴퓨터로 SNS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사진에 한국 국기 이모티콘을 달거나 우리 친구 이제 진짜 한국인 됐네라는 댓글까지.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지? 영국인? 한국인 새아빠가 있는 영국 소녀? 내 정체성은 뭐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김성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에게도 친절했죠. 문제는 김성호 아저씨가 아니라 변화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문득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집은 결국 가족이 함께하는 곳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변했으니 집도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복잡한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힘든 날이 되리라는 걸 모른 채로.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결혼 이후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건 엄마의 행복을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학교에 갔어요. 예상대로 더 심한 놀림이 시작됐죠. 급식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김치 좋아해? 한국말 할 수 있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너네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참을 수 없었죠.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소리치며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진짜 아빠.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제 진짜 아빠는 제가 6살 때 우리를 떠났어요. 그 이후로 연락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김성호 아저씨가, 새아빠가, 아니, 그건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는 일하러 갔고 김성호 아저씨도 없었죠. 바로 제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새 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내려갈 기운이 없었어요. 그때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였어요. 호기심에 일어나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와 된장국, 그리고 밥.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먹기만 해도 돼. 말은 내일 해도 되고. 김성호 아저씨의 글씨였습니다.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어떻게 제가 힘든 상황인지 알았는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식판을 들고 들어와 조심스레 음식을 맛봤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먹으면서 문득 처음으로 고마워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김성호 아저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준비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김성호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안녕, 클로이. 잘 잤어? 평소와 같은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네.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제의 식판과 쪽지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김성호 아저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네. 엄마와 통화했어.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어. 괜찮다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요? 비밀. 김성호 아저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냥 믿고 따라와 줄래?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젯밤 그의 배려가 생각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김성호 아저씨는 운전에 집중하며 아무 말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마침내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코리안 컬처럴 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기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김성호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성호 아저씨에게 인사했어요.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죠. 성호 씨, 이게 당신 딸인가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쪽은 클로이야. 딸이라는 표현에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오늘 점심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맨체스터에서 가장 맛있는 한식을 맛볼 수 있을 거야. 그날 하루 김성호 아저씨의 직장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한국 문화를 영국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 모두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따뜻함이 우리 가족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그가 직접 만든 비빔밥을 먹으며 문득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힘들다는 걸? 김성호 아저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눈빛이 말해줬어. 아, 그리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어. 전화요? 응. 어제 네가 울면서 나갔다고. 걱정돼서 집에 먼저 왔던 거야.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김성호 아저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클로이. 새로운 상황은 항상 어려워. 나도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말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어요. 김성호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방식이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김성호 아저씨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놀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김성호 아저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클로이, 내가 내 학교에 특별 수업을 제안해도 될까? 특별 수업이요? 무슨? 태권도 특별 수업. 문화교류 차원에서. 어때? 순간 당황했어요. 김성호 아저씨가 제 학교에 온다고? 더 놀림받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김성호 아저씨의 태권도 실력을 보여준다면 생각해 볼게요.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호 아저씨는 실제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문화교류 차원에서 태권도 특별 수업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상하게도 교장 선생님은 바로 수락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체육 시간에 특별 태권도 수업을 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날이 다가오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김성호 아저씨를 어떻게 대할지, 저를 더 놀리지는 않을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죠. 클로이, 걱정하지 마. 내가 멋지게 해볼게. 김성호 아저씨가 아침에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체육관 앞에는 이미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친구 에밀리 옆에 섰습니다. 저 사람이 너네 새아빠야?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성호 아저씨가 흰색 도복을 입고 체육관에 들어섰어요. 검은색 띠가 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성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권도의 기본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김성호 아저씨의 발음은 여전히 한국식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김성호 아저씨는 먼저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지루해하는 듯 했지만 곧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의 조화, 자기훈련,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리고 드디어 실제 동작 시범 시간이 왔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학생들에게 기본 발차기와 손동작을 가르쳤어요. 모두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발차기를 날렸어요. 완벽한 공중회전 발차기였습니다. 와, 체육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제 마음도 와하고 놀랐습니다. 김성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단한 실력자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조용하고 부드러운 모습만 봐왔는데 이런 강인한 면도 있었다니. 혹시 해보고 싶은 학생? 김성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저를 놀리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그들에게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김성호 아저씨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한국에 대해, 태권도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클로이 아빠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는 클로이의 새아빠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건 클로이가 결정할 일이야.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저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였죠. 수업이 완전히 끝나고 복도에서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와, 클로이. 너네 새아빠. 진짜 멋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호 아저씨를 새아빠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를 멋지다고 생각한다니. 그날 학교 시간 교장실 앞에서 김성호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그가 나오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오늘. 김성호 아저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클로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김성호 아저씨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교장 선생님이 정기적인 수업을 제안하셨어. 괜찮을까? 네. 너무 빨리 대답해버렸네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놀림받는 아이가 아니라 멋진 태권도 사범님의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학교 태권도 수업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저를 놀리는 대신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K-팝, 한국 음식, 문화, 심지어 한글까지. 갑자기 제가 한국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성호 아저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클로이, 다음 달에 학교에서 문화축제가 열린대. 혹시 우리가 한국 부스를 열어볼까? 한국 부스요? 궁금했습니다. 응. 한국 음식도 만들고 전통놀이도 소개하고 한글 이름도 써줄 수 있잖아. 네가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처음으로 김성호 아저씨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생각에 설렜어요. 네,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김성호 아저씨는 저에게 한글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예쁘게 쓰는 방법까지. 엄마도 함께 불고기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죠. 이렇게 김밥을 말아야 해. 단단하게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김성호 아저씨가 보여주셨어요. 제가 처음 만든 김밥은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아저씨는 첫 번째 시도치고는 훌륭해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계속 연습하니 점점 나아졌죠. 축제 당일 우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가 준비한 한국 전통 장식들로 부스를 꾸몄어요. 한복, 태권도 도복, 전통 악기들. 모두 실제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었죠. 와, 클로이. 정말 멋지다.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 부스를 구경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 어린아이가 한복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한복이라고 해. 한국의 전통 의상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성호 아저씨는 부스 한쪽에서 불고기와 김밥을 나눠주고 계셨죠.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 소스는 뭐예요? 정말 독특한 맛이네요. 제가 맡은 역할은 한글 이름 써주기였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당신 이름을 한글로 써드릴게요. 라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금세 줄이 생겼어요. 제 이름은 엠마예요. 마이클이라고 해요. 루시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을 했죠. 한국에 가본 적 있어? 한국어 할 수 있어?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처음으로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했던 경험, 그리고 김성호 아저씨에게 배운 것들을 모두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부스에 오셨어요. 정말 인상적인 문화 교류네요, 김 선생님. 클로이도 정말 열심히 돕고 있군요. 김성호 아저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클로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김성호 아저씨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한 학부모님이 다가오셨어요. 클로이 맞지?
내 새아빠와 함께 준비한 부스가 정말 멋졌어.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대. 고마워. 새아빠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성호 아저씨를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성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클로이?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줘서 기뻤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클로이. 오늘 정말 빛났어.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나도 이 집, 이 사람, 이 문화 속 사람이구나. 더 이상 거부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새로운 정체성의 일부였으니까요. 그 축제 이후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 문화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아침에는 한국식 식사, 저녁에는 함께 한국 드라마 보기, 주말에는 김성호 아저씨와 태권도 연습하기. 모든 것이 새로운 가족 전통이 되어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김성호 아저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시장에 가서 김밥 재료를 사올까? 내가 직접 선택해보면 어떨까? 흔쾌히 동의했어요. 아시안 마켓에 도착하자 색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포장지, 다양한 김치, 생소한 채소들. 김성호 아저씨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고추장이야. 매콤하지만 단맛도 있어. 그리고 여기 깻잎. 특별한 향이 나지. 장을 보는 내내 신기한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국인 아빠와 영국인 딸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특별해 보였나 봐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아저씨는 참을성 있게 모든 과정을 알려주셨어요.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섞는 게 중요해. 그리고 재료는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김성호 아저씨와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말고 있자니 문득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클로이, 정말 잘하고 있어. 내 첫 김밥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김성호 아저씨의 칭찬에 기뻤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빠들이 다 이렇게 요리를 가르쳐 주나요? 김성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모든 아빠가 그렇진 않을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도 점점 변하고 있어. 아빠들이 더 많이 집안일과 육아에 참여하지. 제 진짜 아빠는 그런 적 없었어요. 문득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김성호 아저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랑 뭘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떠났죠. 김성호 아저씨는 손을 씻고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죠. 가끔 그 사람이 왜 저희를 떠났는지 궁금해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였을까요? 클로이, 김성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였을 뿐이야. 네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로받은 적은 없었어요. 고마워요. 말이 끝나기 전에 멈췄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했어요. 김성호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도 알아챘나 봐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밥 만들기로 돌아갔어요. 완성된 김밥을 함께 먹으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김성호 아저씨라고 계속 부르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서요. 김성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가 편한 대로 불러줘.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생각해도 돼. 아빠? 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간 김성호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네가 그렇게 불러주면 정말 기쁠 거야. 아빠. 다시 한번 말해봤어요.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김밥 정말 맛있네요. 아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말해줘서 고맙다. 아빠라는 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 앉아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아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학기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가족에 대해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이 특별한지 들려주세요. 교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제 가족은 이제 어떤 모습인가?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과제에 대해 말했어요. 가족 소개 발표를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는 생각에 잠겼다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특별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었어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인사말도 넣기로 했어요. 주말 내내 연습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죠. 발표 당일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교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어요. 문화축제 날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제가 한국 부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 제 가족을 소개하려고 해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 엄마예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분이죠. 엄마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아빠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김성호. 제 새아빠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몇몇 친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그동안 제가 새아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말 대신 행동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는지, 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김밥을 만들며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국은 제게 이제 그냥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랑, 그리고 저 자신을 찾게 해준 나라예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저 한국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 새아빠도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친구들은 질문 세례를 퍼부었죠. 한국어로 뭐라고 아빠라고 해? 진짜 김밥 만들 줄 아는 거야?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클로이,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소녀.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 아빠가 있는 소녀. 집에 도착하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아빠. 모두가 우리 가족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줬어요.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함께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엄마는 일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빠는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저는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빠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야, 클로이. 네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너와 엄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밤과는 달리 이제 마음이 평온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이가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행운아라는 것을. 제 정체성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한국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낯설음을 넘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며,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에서 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